네. 자, 지금부터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직무 역량을 갖추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분야 시장 동향 우선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업 동향, 기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플랫폼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 동향 살펴보면요. 국내 IoT 회선이 약 600만 회선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뭐 이 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돌파가 됐겠죠. 우리 정보통신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IoT 가입 회선 총 합 584만 회선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초로 2014년부터 통계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약 2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IoT 가입 회선 중에서 가장 많은 회선이 운영되는 분야는 원격 관제 분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실은 인터넷 강국이죠. 그리고 이동통신 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외부에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총 580만 개의 회선 중에 210만 5천 개 정도의 것이 원격 관제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차량 관련된 관제가 122만 회선, 웨어러블 기기 이게 이제 102만 개 정도, 그다음 무선 결제 시스템이 70만 회선 정도, 태블릿 PC 60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공장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 세계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가 약 462억 달러고 연평균 5.4%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반영해서 2021년에 추계를 해보니까 약 601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죠.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제조 현장의 혁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대하는 거죠.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는 대부분 외산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 기술의 한계로 민간 투자는 이제 갓 태동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태동기,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국산화를 위해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일본과 중국의 그 플랫폼 시장을 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의료 시장을 중심으로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시장 기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예측하는 2025년 의료 분야 IoT 시장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2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제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공심장, 맥박 조종기, 이런 인공장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IoT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공장기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 인공적인 장기의 이상이나 장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공심장이 멈춰버리면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목을 하고 기술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버 서비스 분야로 이 플랫폼을 특화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중국 IoT 산업 시장의 그 빠른 성장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노년 인구의 증가. 자, 여기서 키워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노령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 관련된 산업의 서비스에 그 많은 그 비용과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IoT 플러스 양로라고 하는 이런 그 실버 케어죠, 서비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요, 이 IoT 플러스 양로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 중에서 한국에서 이 플랫폼 분야에 발빠르게 진출하고 이쪽에 어떤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회사들은 역시 이동통신 3사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에서도 주로 이제 1인 가구를 겨냥한, 우리가 이제 혼밥족, 혼술족, 이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한다고 하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그런 삶,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통신 3사는 이런 1인 가구를 겨냥해 안정성이나 편리성을 고려하고 이런 IoT 서비스를 이런 삶을 또 이 어떤 뭐 주거 문화죠, 이런 것과 결합시켜서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소형 오피스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살기에 부담 없는 데는 이런 1인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전문 건설사와 음성인식 AI 기기를 통해서 그 IoT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미 계약을 하고 또 많은 부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의 KT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KT의 그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KT가 그 전에 최신부 산하의 전화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전화국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화국 시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장비가 고도화 컴퓨터화되면서 이제 이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필요했던 건물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는 자사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전화국 시설이나 부동산들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KT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설립을 했죠. 이 에스테이트에서 임대하는 소형 오피스텔에 IoT 기술을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KT가 갖고 있는 기가 홈 서비스 있죠.
요 기가 홈 매니저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LG 플러스에서도 실버층 1인 가구를 겨냥한 부모 안심 IoT 패키지라는 것을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CCTV로 감시하고 또 이런 모션 동작 감지 센서 같은 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 비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아주 혼자 독거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케어 서비스를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적용을 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그 통신 3사는 5G 이동통신이나 또는 협대역 사물 인터넷, 내로밴드 IoT라고 하죠. NB-IoT 이런 신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서 이미 확보를 하고 이제 대비를 끝냈죠. 자,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에는 그 역시 이제 일본과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와 로봇을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 자체가 이미 원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기술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 기존의 제조업을 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생산 기반을 혁신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세워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IoT 전담 체제 구축은 다른 나라, 한국이나 미국, 중국에 비하면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 IoT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IoT 추진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요.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제조업의 2025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고 있죠. 이 중국 기업들도 사물 인터넷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새로운 이런 이제 기술, 신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적용한 새로운 업태의 그 기업들도 이제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16년도에 그 한국 사물인터넷협회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약을 이제 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기업 리스트는 2016년도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거보다 50%의 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IoT 플랫폼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취업을 원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플랫폼 분야에 담당할 수 있는 일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는 그런 직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그 분석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설계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설계된 플랫폼을 실제로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축하는 업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기능 및 성능 검증 업무 직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뭐 표준화 현황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그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이나 유형을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또 설계하는 직무에서는 표준 플랫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 방법 많은 설계 방법 중에 어떤 설계 방법을 했을 때 이런 분야에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설계 직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설계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하드웨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구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서로 인터페이스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이 구현 단계에서 구현을 하는 담당자가 결정하고 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과 그러니까 이제 응용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디바이스 간의 정합성,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것을 시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구현 개발 담당자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단에서 검증하는 단에서 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테스터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의 성능을 이제 개량하거나 개방화해야 되고, 그리고 구현 기능을 검증을 해야 되죠. 어떤 수요자가 원하였던 기능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 요소는 그리고 원하는 성능 목표까지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자 하면 이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자질 또는 역량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앞에 분석 분야에서 필요한 것 지식으로는 통신법규,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체제, 그리고 이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자기 기술로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NCS 즉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있는 특수 이동통신 직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자, 설계 분야는 통신 관련된 법규와 표준화 관련된 그런 현황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역시 통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특히 무선 이동통신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플랫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다면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아두이노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 그리고 리눅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신과 관련된 그런 지식과 특히 무선 이동 통신망 관련된 그 품질 관리하는 그런 지식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원격 제어 기술을 그다음에 M2M 플랫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들을 이미 익히고 계시다면 개발이나 또는 테스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IoT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직무를 분야에 여러분 종사하고 싶으시다 하면 일단 특별하게 이 관련 직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 통신공학 아니면 뭐 이제 전자공학 중에 컴퓨터 쪽에 이런 그런 유관 전공을 갖고 이런 개발 직무 수행에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자격증도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아주 이제 유사 자격증, 그다음에 전통적인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이런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기사나 산업기사, 그다음에 무선설비 기사나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것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아직 이제 민간 자격증 수준인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취득을 하신다면 이 분야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준은 높지는 않지만 이런 한국 사물인터넷 협회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IoT 지식능력 검정 자격 이런 것들도 취득을 해놓으면 이런 직무를 담당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IoT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로 취업을 희망할 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설정 5단계라는 것은 뭐 제가 사실은 뭐 임의로 만든 거지만 어느 분야로 취업하든 이 관계 이런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커리어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어느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산업 분야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품, 어떤 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무기로 삼을 것이냐. 예를 들면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느냐 하면 있죠. 예를 들면 롯데라고 하는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통 전문 회사예요. 이 롯데그룹 안에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쇼핑이나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 많은 제품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물류창고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의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정보통신 회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에도 이런 전담 부서가 있고요. 또 롯데 면세점에도 이런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단위 안에 전담 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룹사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전문 회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뭐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기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 개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있다 하면 해외 기업,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애플 같은 IBM 같은 이런 그 해외 기업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 관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펙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갖추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량에 또 자신의 스펙, 자신의 능력이죠. 이런 거에 맞는 그런 회사군을
직업군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때 과연 몇 년간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몇 년 지나다가 없어지는 직업이나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도 그 일이 더 확장하는,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없어지는 쪽으로 가시겠어요? 더 커지는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대학 세미나 같은, 그리고 다양한 토론과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전공 기술, 전공 지식을 늘리는 것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표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결국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